네, 해치펀드 전략 들어볼까요?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 이승조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시라고 당분간 좀 쉬신다고 또. 예. 네, 자료를 워낙 그동안 많이 준비를 하셨는데 노고에 저희가 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도 준비하신 자료를 일단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통상 그 추세를 정하지 못하고 방향성 없을 때 박스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뭐 속된 말로는 가두리 장세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위로 올라가면 자꾸 부딪혀 내려옵니다. 2050포인트에서 또 미끄러져 버렸는데 자, 코스피의 현재 위치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파악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좋은 걸 지적하셨는데 이제 변동성이 계속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럴 때 방향을 모를 때는 하나의 어떠한 기준 척도를 제가 하나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지 작은지를 우리가 잘을 대듯이 시장의 에너지를 측정하는데 이 이미지를 한번 여러분들도 사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중심이동 현상이라고 표현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통계학의 4분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와 저가를 4등분해서 50% 중심 가격과 25%, 75%에서 어디로 시장이 쏠리는지 또 어떤 재료가 나왔는데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기준으로 해서 통계치를 내보는 겁니다. 이걸 한번 응용해 보시죠. 이번에 2050에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마치 10월 23일 2063, 273을 돌파하는 시도하는 에너지가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용 반작용으로 이제는 그러면 어디서 지지를 할 건가? 이걸 찾아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그럴 때 아까 했던 중심 이동에서 실제로 떨어졌을 때의 평균값의 4분위 수의 75% 능선이 2028과 선물 270인데 그래서 파생시장 하는 분들한테 제가 270을 지지하는 게 실패하면 하방 공격이 나올 겁니다. 스위칭 전략이 나올 겁니다. 라고 얘기해 드렸던 요 맥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값은 얼마일까요? 2013과 266.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코스에서는 이 중심을 훼손하는지 아니면 이걸 지지하는지 읽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똑같이 실제로 오른 거의 중심이 어딜까요? 그리고 75% 능선은 어딜까요? 요거를 또 찾아내는 게 중요한데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저께 딱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75% 능선, 선물은 268.2, 종합주가에서는 약간 오차나지만 2030. 그러면 오늘은 요게 중심이 얼마죠? 2006이고 그 다음에 265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상위 20개 종목을 이러한 감각으로 이 종목별로 한번 평균을 내보십시오. 그래서 현대차와 삼성전자 그 다음에 전체적인 시장 에너지. 그래서 이 장은 개인적으로 2,560이 저항이 아니라 돌파하려고 그러면 쌍두마차의 삼성전자가 중심가 150만 원이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되면서 거기서 한 5, 6만 원을 더 올리는 에너지. 그리고 IT만 가는 게 아니라 현대차도 26만 원대를 치고 나가는 에너지. 그 상황이 쌍끌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변동성 장만 나올 거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오늘 가장 중요한 정밀타법의 기준값을 잡아갖고 145만 원을 지지하는지 그럼 145만 원 지지하면 아까 얘기한 선물은 265와 266을 지지해주고 종합주가 지수는 한 2010대에서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주 내에 이 에너지도 지지를 못한다 할 때는 작용 반작용으로 생각보다 더 열렸다. 그래서 또다시 2천을 깨는 장이 연출이 될 거고 그게 시가상위 프로그램 매매와 연동해서 파생시장에서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장이 연출이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어떠한 변수, 즉 이번 금요일날 고용지표에 따라서 또 테이퍼링 얘기 갖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선물지수로 265와 삼성전자 145만 원 지지해주면 또 윗방향 에너지로 순환된다 보겠고요. 만약에 고용지표 나올 때 이 선도 훼손된다 그러면 다시 저점을 확인하는데 12월 달 중반 이후는 보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골프나 야구를 할 때 스포츠 게임에 왜 비거리나 뭐 멀리 날리려면 방망이나 이 채를 길게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정밀타법은 결국엔 짧게 잡고 끊어가는 뭐 이런 이야기의 기술적인 그 매매 전략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신감이 없을 때는 짧게 가자 이런 이야기신데 자, 지금 재료들을 보면은 이 동북아시아의 또 정세가 약간 불안합니다. 뭐 한중일 방공 식별구역을 놓고 논란이 있고 그다음에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인 TPP에 또 참여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 변수들이 외부에서
안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이런 시장의 잡음들을 가지고 시장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야 되겠습니까? 그게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잡아낼 수 있는 방향은 시간을 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향성 없이 변동성을 한다는 얘기도 인버스 코덱스 레버리지 갖고 시소식에 매매해서 바스켓으로 시가상위 종목들의 에너지가 매도 바스켓, 매수 바스켓으로 혼용되면서 재료에 이용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방향을 못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50만 가면 두들겨 맞고 2000이냐 또다시 1950이냐 이런 지그재그 파동 속에 각각의 종목의 호흡들이 다 오차가 나오는 이런 현상이 지배되고 있고 그게 우리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 외부 변수에 의한 불확실성.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불확실성에서 또 한 번 몸살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한중일 방공 식별 구역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전체적 시장에서 중국과 미국과 우리의 상당히 수출 시장에 연동되어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노이즈가 발생되고 또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는 해지 전략이 최고입니다. 만약에 중국,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중국 관련된 여러 가지의 또 생필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중국 내수주라는데 이런 재료가 노이즈가 확산되면 저는 오히려 반 정도는 매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중국 내수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홈쇼핑이라든지 50에서 70% 오히려 매도하고 현금 만들어 놨다가 반대로 노이즈를 해지 거는 전략으로 방산업체라든지 납법까지 삼성테크인이나 한국우주나 이런 걸로 균형을 맞춰보는 그러면서 시소식으로 이용하는 거를 한 12월 달장, 연말장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이즈가 해결되는 게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게 한 달 갈지 3개월 갈지 심지어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지 이 TPP도 여러분들 일본이 여기 참여하고 각 개별 타입 보는데 1년 반이라는 세월이 걸렸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노이즈로 체크하시면서 이게 계속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시가상위 종목들의 삼성전자 갖고 크게 보면 140만 원에서 150만 원, 10만 원 들어갖고 지그재그 만드는 게 코덱스 레버리지는 12,000원과 13,000원, 1,000원 갖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요번에 코덱스 레버리지는 12,500을 지지해 주느냐가 선물 265라인, 삼성전자 145만 원 라인. 이게 생명선이라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선을 붕괴한다 그러면 저는 오히려 연말 연초장을 하락장으로 보겠다. 이렇게 체크하면서 시장의 중심 이동과 불확실성. 이게 가장 노이즈가 많고 이거는 해결이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시간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언제 해결될까 할 때 연초 4, 4분기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고 이후에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지수가 아니면은 종목 이런 뭐 구체적인 대안 전략도 가끔 우리가 입에 바르듯이 얘기하는데 사실 마땅한 투자 대상도 지금 시세 연속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연말 연초에는 어떤 기업들을 관심 있게 두고 좀 시장을 좀 피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도 해지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좋아 보이거나 하는 종목을 매도하십시오. 오히려. 그리고 지금 나빠 보이는 종목들을 오히려 매수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어저께 KT가 급락을 했습니다. KT 매수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SK케미칼 굉장히 모양 좋습니다. 요거 매도입니다. 홈쇼핑 관련주 같이. 즉 그동안 4, 5개월 전에 저점 찍고 그동안은 계속 나빴던 종목이 하락폭의 반 바닥에서 거의 뭐 3, 40% 올라간 종목들 여기서 좋아 보이지 마십시오. 즉 지금 방향성이 형성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 갖고 이런 시소식 하는데 거기에 밑에 종목은 더 심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동성 구간이 여전히 내년도 연초장까지 지배할 것 같으니까 요 포인트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래프가 모두 좋아 보이고 호재가 나오는 건 오히려 리스크 관리상 매도하고 어저께 같이 KT라든지 그다음에 오늘 제시해드렸던 중국 홈쇼핑 관련주라든지 그동안 좋은 종목들을 반을 현실화시켜서 오히려 방산업체를 이동하면서 시소식 매매의 해지 전략으로 한두 달을 지켜보시고 전체적인 큰 그림은 1월 초에 삼성전자 4, 4분기 실적을 보시고 내년도 1, 4분기까지 이게 우상향인지 아니면 우하향인지 거기에서 전체적인 큰 틀을 잡고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또 N달러와 그다음에 중국 시장이 될 거다. 그 포인트를 잘 지적하시면서 이번 장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일단은 매도라고 해서 기업의 본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요. 일정 부분 시세가 나온 기업들은 오히려 차익을 내신 분들은 좀 취하고
그다음에 오히려 바꿔 타는 뭐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급락한 기업들은 교체를 해보는 그쪽으로 이런 능동적인 전략이죠. 뭐 해지 전략의 다이나믹 해지라고도 하는데 시장 상황에 맞게끔 좀 짧게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은 한 호흡으로 하는 시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카오스 시장으로 네 가지 호흡으로 인덱스의 한 20%, 경기 민감주의 한 20%,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의 한 20, 30%하고 현금 나머지 이렇게 해놓고 시소식으로 하면서 연말 연초장 심하면 한 3개월에서 5개월 동안 진짜 테이퍼닝이 시작될 때까지 1950에서 2050에 갇혀갖고 우리가 한 5, 6개월 보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종목만 계속 바뀌니까 거기에서 힘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당하는 장이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롱숏 전략의 시소식 감각을 비율로 조절해 가시면서 이번 시장을 대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리고 그 시장이 전체적인 그림이 방향을 잡기에는 아직도 뭔가 쌍끌이의 선도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N달러 때문에 오히려 현대차가 또 이탈되는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은 좀 불확실성이 더 증폭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동안 이 헤지펀드 전략을 또 통해서 당분간 수고를 하셨는데 충전의 시간이 좀 필요하시고요. 자료를 취합하실 또 시간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죠. 네. 예, 온라인, 토러스 투자증권 온라인 사업부 이승조 대표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